네,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데려온 대한항공 1차 전세기를 함께 타고 다녀왔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다녀온 직후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바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경영권 관련해서 이른바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한진그룹 남매난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한 갔다 왔더니 우한이 생겼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게 사실 예고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신호가 있어 왔잖아요. 네. 그리고 고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딱히 상속 관련해서 정리를 해놓지 않았다. 이게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네. 아버지가 형제들과 사이좋게 상의해서 해 나가라고 하셨다. 근데 만약에 조양호 회장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돌아가신 거면 남매들을 너무 모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작년 5월에 단초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래서 차기 한진그룹 회장이 누구냐 이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한 안에 신고를 못할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그렇죠. 공정위가 날짜를 정해주거든요. 네. 며칠까지 알려달라 해서 공정위가 정한 날 이틀 전에야 이제 한진그룹이 조원태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이후에 조현아 씨하고 계속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던 차 작년 연말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나는 조원태 체제에 반대한다. 법무법인을 통해 밝혔고 어머니 이명희 고문하고도 그 조원태 회장이 분쟁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게 때 뭐 대판 그렇죠. 싸웠다. 이른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었는데 실제로 다친 사진, 뭐 유리창이 깨진 사진 이런 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뒤에 뭐 조원태 회장이 사과도 하고 네, 둘이 사과도 공동 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짧게. 자, 조원태 회장이 며칠 전에 우한 전세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고 갔다가 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른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제 팀을 결성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상속 유류분을 누구에게 특정하게 몰아주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진칼,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모기업이면서 한진그룹 지주회사, 이 회사 지분이 다 세 남매가 비슷비슷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6.5% 전후로. 그러다 보니 편을 먹어서 내가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이게 0. 몇 %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 이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계획인 것 같아요. 일단 누구하고 편을 먹었느냐. KCGI라고 하는 이른바 강성부 펀드. 행동 펀드라고, 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그러죠. 지난해 당초에는 그 대한항공 일가의 어떤 갑질, 전횡 여기에 반대한다면서 출범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 회사가 조현아 씨하고 손을 잡았다. 이것도 사실은 아이러니하네요. 네, 회사는 아닙니다만 펀드입니다만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고요. 17.29%를 가지고 있는 KCGI,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반도건설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이 건설 업계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8.28% 가지고 있고 반도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많이 늘렸다 그러던데요. 원래는 한 6%대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반도건설이 선친 때부터 인연이 있는 회사라고 조양호 하고요. 전 회장하고 네. 좀 친한 사이였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이명희 고문이 반도건설의 그 경영진을 설득해서 추가 매입을 설득을 했다. 이 얘기는 이명희 고문이 큰 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어서 그러네요. 추후에 그 이명희 고문 혹은 조현민 씨, 그러니까 삼남매 중에 막내가 오빠 편을 드느냐, 언니 편을 들으냐, 이에 따라서 크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반도건설 주식 매입을 추가 매입을 권유했다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적어도 딸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이는데 어머니하고 그 조원태 씨 사이에 지난 연말에 네. 일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재벌가 안에서 그런 분쟁이 있어도 이게 그 담장 밖을 넘어서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건 아주 드문 일인데 당시에 이명희 씨,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적고 사진을 찍어서 주요 경영진들에게 보호를 했단 요청하면서 알려졌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봉이 돼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3월 주총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더하기 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조현아 팀,
전 땅콩해양 사건을 벌였던 그 조현아 팀 연합군의 지분율이 네. 31.98%입니다. 이게 이제 조현아 본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KCGI하고 반도건설 KCGI 다 합쳐서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합치면 32%가 약간 안 되고요. 네. 네. 이에 대응해서 조원태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델타항공 10%를 가지고 있고 카카오가 1%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친하고 동생 조현민 씨가 조원태 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걸 다 합쳤을 때 33.45%가 되거든요. 어머니랑 동생, 여동생 네. 조현민 씨까지 붙었을 때 그렇다는 네, 거죠? 보장할 수 없으나 그렇다는 전제하에 보면 31.98 대 33.45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1.5%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3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 이 주총에서 네. 표대결을 했을 때 조원태 씨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건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3월 주총 때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3월 주총 때 지금 조원태 씨의 그 회장직 임기가 3월로 끝납니다. 이번 3월에 네, 끝납니까? 다시 한번 연장하는 연장에 대한 그 주주들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데 전체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서 네. 참석한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경영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사실은 집안 싸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워낙 큰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인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이제 승객들 같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네. 그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증시에서 당분간 그러니까 네. 주총 이후의 상황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기업에서 내부 분쟁이 있을 때 주주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주가가 상한가를 치게 되거든요. 당장 오늘 증시에서만 해도 대한항공 우선주 상한가를 쳤고요. 한진칼 우선주 역시 25%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 우선주라는 거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 같은 것들에서 좀 더 배당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한다 하면 보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배당이 많은 쪽으로. 그에 갈수 따른 있고.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데 경영권 분쟁이 정리된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 일단 조현아 씨가 경영 일선에 당장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 측면에서는 네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씨가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현아 씨 측에서도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 내가 직접 하지 않겠다? 직접 하지 않겠다. 어느 쪽에서도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거고요. 조원태 씨 측에서도 보다 주주 친화적인 그리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이들 간의 분쟁이 어찌 되었든 기업 문화를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바꾼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내에서는 그래도 조현아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조원태 체제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노조에서도 좀 조원태 네. 회장 쪽을 미는 모양이죠? 아직까지는 그 땅콩해양 사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조원태 씨 쪽으로 약간은 여론이 형성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경영권 다툼 속에서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가 경쟁을 네.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지금 전망이라는 거죠. 아직은 3월 전 주주총회 전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후에도 네. 아마 국민연금 같은 캐스팅 보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춘절 연휴 지나고 네. 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상해 증시 개장한 거 보니까 거의 뭐 난리가 났다고. 네, 그 대폭락 이런 제목이 붙었던데 사실은 그 형용사가 많은 제목이 좋지 않습니다만 폭락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큰 대자가 붙었는데 네. 오늘 춘절 연휴가 끝나고 열흘 만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8.73% 폭락한 채로 출발을 해서 전체 증시의 8.73%. 상하이 종합지수가 종전 거래일 대비 그러니까 열흘 전하고 비교하면 10거래일 전보다 9% 가까이 급락한 채로 출발을 했고요. 약간 오전장에서 그
낙폭을 만회하는 듯 하였으나 여전히 뭐 8%대 왔다 갔다 하면서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종목의 수로 따지면 한 3천 개 정도가 굉장히 뚝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약주를 제외하면 중국 증시가 그야말로 폭락세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약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증시 개장하기 전부터 춘제 네. 기간 동안에도 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선반영이 오늘 더 됐었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개장할 때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하락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오전장에서는 이 낙폭을 약간 줄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정서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코로나 사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마트도 그렇고요, 길거리도 그렇고요, 뭐 쇼핑몰 같은 네. 거 다 지금 한산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타격이 국내 기업들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원책들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일단 제일 큰 게 급전 대출이에요. 사실은 중국에서 부품이 안 들어와서 완성차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마 슬슬 나오기 시작할 텐데 서비스업들, 음식 숙박업들은 당장 예약했다 취소하거나 뭐 네. 대금 물어줘야 하거나 콘서트 하기로 했는데 취소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뮤지컬 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저리의 대출인데 각 은행들이 정부 정책 자금을 포함해서 지금 기업당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한다. 금리도 우대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 은행의 경우에는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이나 현지 교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대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